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점에 가는 여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위한 12주간의 창조성 워크숍, 줄리아 카메론 저자의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경당이에요. 이 책은 나를 되찾고 되살리고 회복하는데 12주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기본 도구로 인해서 내면의 창조성을 깨닫고 그것을 키우고 보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 도구는 모닝 페이지예요. 이 모닝 페이지란 매일 아침 의식의 흐름을 3쪽 정도 적어가는 거예요. 글을 쓰는 당신 말고는 아무도 모닝 페이지를 읽어선 안 됩니다. 글을 쓰는 본인도 처음 8주 동안에는 자신이 쓴 모닝 페이지를 읽으면 안 돼요. 어떤 내용이든 다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냥 매일 아침 노트 3쪽을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닝 페이지는 창조성 회복의 실마리가 되는 도구입니다. 잘못 쓴 모닝 페이지란 없습니다. 그래서 검열관도 필요하지 않아요. 검열관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모닝 페이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사고의 다른 면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모닝 페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저는 지난 12주 동안 일주일 내내 모닝 페이지 3쪽을 다 채운 날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아예 모닝 페이지를 적지 못한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모닝 페이지를 쓰고 있을 때 비로소 내 감정에 솔직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어색했던 내면의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이따금 찾아오는 화, 질투심, 분노, 이런 감정들을 저는 억누르려고만 했었어요. 마치 표현하면 안 될 것을 표현하는데 잔뜩 겁을 집어먹은 사람처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감정들을 모닝 페이지란 행위에 하나씩 얹어놓음으로써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쓰는 일기와는 비교가 안 되게 정말 극사실적이었어요. 왜냐면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찍어주는 선생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누가 보지 않으니까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생각보다 제가 말이 많았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노트 3쪽까지 직접 손글씨를 쓰게 되면 손목이 아파서 멈추게 되긴 하지만 이 의식의 흐름은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글 쓰는 행위를 시작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손목이 덜 아픈 만년필을 선물 받았는데요. 이 손목에 힘을 덜 주게 되는 게 효과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장문의 글을 쓰는데 이 만년필은 정말 적극 추천해요. 창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방어하는 적대감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글귀가 등장해요. 하지만 피아노를 잘 치게 될 때쯤에는 또는 연기를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고 멋진 소설을 쓸 때쯤에는 제가 몇 살이 되는지 아세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나이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 적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아주 미묘해서 맞서 싸우지 않으면 계속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을 공격해요. 난 재능이 부족해. 영리하지도 못해. 그리고 독창적이지도 않아.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칭찬해보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좋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창조적인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있어. 나는 재능 있고 성공한 아티스트야. 나는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 능력도 있고
자신도 있어. 한 주 한 주가 지날 때마다 과제가 있고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번 주 모닝 페이지를 며칠이나 썼는지, 이번 주 아티스트 데이트를 했는지, 무엇을 했고 그 느낌은 어땠는지. 특별히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모닝 페이지에 이어 창조성을 회복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기본 도구는 아티스트 데이트입니다. 이 아티스트 데이트는 소풍 같은 거예요. 매주 2시간 정도 시간을 정하고 창조적인 의식과 내면의 아티스트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겁니다.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자아와 꿈의 세계, 불만과 희망을 송신하고 아티스트 데이트를 통해서는 통찰력과 영감, 지시를 수신하는 거예요. 당신의 창조성이라는 어린아이와 단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기 양육에 필수적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오랫동안 시골길 걷기, 일출이나 일몰을 보러 혼자 해변에 가기, 이국적인 풍물을 보러 여행하기를 즐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성이라는 어린아이가 이 여행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주 아티스트 데이트를 한다는 건 기분 전환을 하는데 정말 특효약이었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북카페를 투어하면서 아늑한 공간이 주는 분위기, 따뜻한 커피의 향, 소소한 데이트들이 저를 토닥였습니다. 또 템플스테이를 찾아가는 것, 어렸을 때 즐겨 치던 피아노를 다시 쳐보는 것, 혼자 여행을 떠나보는 것들까지도요. 새로운 환경이 저에게 주는 선물은 기대 이상으로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나의 내면엔 아티스트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끌어냈어요.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면서 자연스레 생긴 능력은 관찰력입니다. 동행하는 사람도 없으니 집중이 분산될 염려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물에 금세 몰입하고 맙니다. 낯선 곳에서 무언가를 관찰하는 일이 즐겁기까지 했어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는 점입니다. 미래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과거를 돌이키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 현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책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우리는 걸핏하면 자신을 억제하면서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변명거리가 아니다. 진짜 걸림돌은 움츠러든 우리의 기분이며 힘없는 우리의 감각이다.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곧바로 생각나는 것이 없었어요. 일을 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티스트 데이트는 재미없다고 여겨지는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역할을 해요. 낯선 공간을 불어 찾아가는 것, 새로운 환경에 나를 노출시켜보는 것, 내가 겪은 감정과 느낌들을 고스란히 글에 담아보는 것, 이런 행위들이 단조로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창조성 회복은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확장하려면 뭔가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전할 만한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감행하는 것은 자신감을 낳고 그런 자신감은 더 큰 도전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책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나는 무엇을 하겠다. 이 질문 하나에 저는 9개의 답이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 나오니까 부담 없이 하고 싶은 걸 적어봤어요. 창조성이 막힌 사람들에게는 사치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만 하는데도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한 사치스러운 시간 말이에요. 모닝 페이지를 단박에 쓰는 15분, 일을 마친 후에 잠시 욕조에 몸을 담그는 단 10분.
창조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는 행동들이 때론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보스러움이야말로 우리의 어린 아티스트를 윽박지르며 흥을 깨는 어른들을 물리치는 수단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의심으로 시작했고 조금씩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설렘이 일어났어요. 모닝 페이지를 쓰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들었었고 또 반대로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면서 만족감과 행복감까지 느꼈었습니다. 또 어떤 문구는 내 현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논란마저 들게 했어요. 책에 적혀 있는 여러 과제 속 질문에 하나씩 답을 써나가다 보니까 나를 참 내가 이렇게나 모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막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답을 써내려가지 못한 그 질문들이 제가 책을 다 읽고도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를 계속 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스스로를 알아가는 일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내면의 아티스트를 위해서 매일매일 창조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